곰손입니다. 오늘은요, 예전에 제가 가죽, 그, 바느질 없이 이제 그런 지갑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가죽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종종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이제 또 새로운 가죽 제품 만드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저번에는 바느질 없이 이제 지갑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, 이번부터는 이 바느질을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바느질 없이 가죽 제품을 만든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냥 뭐 뭐든지 간에 그냥 집어넣고 이게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느질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으로서 좀 간단한 거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만들기에 앞서 갖고 제가 이제 시간 그때 지갑 만드는 그때 이제 이런저런 도구에 대해서 이제 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바느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툴들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 이 툴이에요. 이게 보통 치즐이라고 부르는데 그쵸? 이렇게 보시면은 날이 일반 송곳하고는 좀 틀리죠.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? 그쵸?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진 뭐라고 지금 제가 좀 말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말을 해야 돼? 그렇죠.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죠. 그러니까 바느질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특히 가죽 요런 걸로 만들 때는 바느질이 일자로 이렇게 안 가요. 일반적으로 재봉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옷을 만들거나 할 때는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계속 쭉쭉쭉쭉 가죠. 근데 이제 요런 가죽 제품을 할 때는 이렇게 실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보기가 이쁘죠. 그렇죠. 보기가 이쁘죠. 그래서 그런 도구들로서 이게 이제 치질이 있는데, 얘네들은 꼭 필요하죠. 가죽에 그냥 뭐 바늘로만 이렇게 꽂아서 하려면은 손가락 나갑니다. 절대 못해요.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치질이고요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 실도 제가 뭐 배우진 않아서 어떤 이제 뭐 정확한 레시피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, 이런 좀 약간 두꺼운, 그리고 이제 이 겹이 좀 있어요. 실이 한 겹짜리가 아니고 여러 겹의 이런 이제 꼬임으로 되어 있는 실들이라서 굉장히 좀 단단하죠.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바늘. 이 바늘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이트 선정 같하고 좀 그렇긴 한데, 요 가죽 그런 이제 툴이나 재료 파는 데서 그냥 이렇게 가죽용 바늘이다 해서 이제 구입을 한 건데, 이게 뭐 어떤 일반적인 바늘하고 좀 다른 점이 있기야 있죠. 이게 좀 두툼하고요. 일반적인 바늘들이 좀 얇다면 얘는 좀 두툼해요. 두꺼워요. 두껍고 실을 꼬기에도 좀 이렇게 편하게, 뒤에 이제 귀들이 좀 크죠. 그렇긴 한데, 이게 정확히 가죽에 쓰이는 그런 바늘이다라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. 뭐 일단은 그런 걸 쓰라고 하는 거니까 쓰긴 하는 건데, 그렇죠? 이렇게.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을 가죽에 대한 바느질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. 뭐 치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여러 개 달린 다양한 사이즈의 치즈들이 있긴 한데, 뭐 처음 하실 때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짜리, 이런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 치즈를
사시면 되겠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을 시작할 때 쓰이는 것들이죠. 그리고 바늘은 페어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로만은 바느질을 좀 못하고요.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요거는 제가 좀 나중에 바느질을 좀 하면서 어떤 원리로 바느질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요 짜투리 가죽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지갑 만들고 남은 짜투리 이런 것들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. 자, 그럼 일단 요거를 재단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죠. 자, 가죽을 이런 식으로 좀 재단을 했고요.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? 원래 이제 제가 아는 정식 방법으로는 종이에다 일단 본을 프린트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겠다 싶으면 이제 뭐 CA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통해서 어떤 이제 본을 프린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죽에다 대고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자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쓰는데, 이번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임의로 잘랐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좀 삐뚤삐뚤 하는데 그건 좀 감안을 해주세요. 제가 뭐 이가저거 캐드 또 해갖고 막 더워 죽겠는데 물론 그런 정성을 보여야 하겠지만은 그냥 오늘은 간단한 거니까 좀 넉넉한 아량을 가지고 좀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고요. 자,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.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. 이렇게 꼬맬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꼬맬 건데,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펜이 들어가게 되고요. 이 부분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걸이 펜, 그쵸? 펜꽂이 뭐 이런 용도로 쓸 건데, 자, 일단은 붙일게요.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, 저는 본드를 안 쓰고 이런 양면 테이프를 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시던 뭐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좋으실 건데, 나름 뭐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해요.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 양면 테이프도 접착력이 이제 뭐 꽤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이걸 애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자 했고요. 이제 제거를 하고 이쪽에 붙이면 되겠죠. 이렇게 한쪽을 먼저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. 그래서 펜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? 꼽을 수 있는 그런 펜꽂이가 되겠죠. 이렇게 붙였으니까요. 이제 여기에 어떤 치즐로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, 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요 부위가 있어요. 이 윗 가죽이랑 아랫 가죽이랑 이 맞부딪히는 부분에 만약에 치즐이 이렇게 그쵸?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. 윗가죽이. 윗가죽이 찢어져 버리면서 좀 보기 안 좋죠. 뭐라고 해야 돼? 좀 이렇게 위아래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갖고 찢어져 버리면 좀 이제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할 때 구멍을 뚫을 시작을 할 때
이렇게 먼저 이 위에 부분에 좀 예쁘게 구멍을 뚫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뚫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뭐라고 해야 돼,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건 이제 치즈 구멍을 뚫을 때 보통 보시면은 이제 그 나무 판자를 밑에 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아크릴이죠. 두꺼운 아크릴. 이런 두꺼운 아크릴 판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 이유가 물론 밑에 어떤 그 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치질 날이 이게 좀 그 날카로운데 치질 날이 그 밑에 만약에 뭐 시멘트다, 밑에가 바닥이 시멘트인데 이런 걸로 했을 때 치질 날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면 가죽을 뚫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크릴이나 나무판이나 이런 걸로 좀 그 치질 날을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, 여기가 지금 제 책상엔 유리 바닥이라 여기서 놓고 이제 뚫을 수는 없고요. 구멍을 밖에서 뚫고 나서 좀 진행을 할게요. 그리고 요 뚫으실 때, 뭐 물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저 3층이라 밑에 집에 좀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그 주의를 좀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이제 이 구멍을 뚫을 때 최대한 빨리 뚫으려고도 노력을 하지만은 밑에 좀 그 이런 진동이 안 생기도록 좀 두껍게 깔고 하는 편이거든요. 이런 거는 서로 그렇죠. 층간 소음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서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. 자, 구멍을 뚫고 올게요. 자, 구멍을 좀 뚫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구멍이 나 있거든요. 이런 게 좀 그 바느질 실이 이쁘게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, 뭐 좀 그렇긴 해요. 다르긴 해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요. 이제 그 실을 해야 되는데, 보통 실의 길이가 보면은 이 코멜 어떤 길이 한 2배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실이 한쪽으로만 하나만 꼬매는 게 아니고요. 실의 양쪽 끝에 바늘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면서 꼬매 나가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의 길이가 보통 한 2배, 뭐 2배에서 좀 더 길게 이렇게 잡는 게, 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아무래도 좀 낫거든요. 모자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요. 그쵸? 그렇게 해서 자, 뭐 한 요 정도, 그쵸? 요 정도 길이면 괜찮다고 치고 그거에 2배를 해야 되겠죠? 자, 2배를 해서 이를 잘라주고요. 그쵸? 이제 실을 꼬는데,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왔죠? 이렇게 잡았잖아요.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요. 한쪽 끝부분을 이 뭐라고 해야 돼? 실을 바늘로 꿰야 돼요. 이거는. 그러니까 그 바느질 같은 경우 이 가죽은 특히나 이게 좀 그 두껍고 이런 안에 많이 그 본드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뭐 테이프를 썼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느질이 좀 뻑뻑하거든요. 뻑뻑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처리를 안 해주면은 실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. 꿰매다가. 저도 이제 뭐 여러 개를 이제 만들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, 이렇게 해놔도, 이런 꼬임을 해놔도 조금 빠지는 편인데, 이것까지 해놓으면 도저히 뭐 바느질 할 수가 없으니까요.
자, 어떤 식으로 꼬냐면은 요 이제 실을 바늘 끝에 해갖고 요 중간으로 꿰뚫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. 전 보통 3번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실이 바늘에 꿰어 있는 상태죠. 그죠? 이 상태에서 이 윗부분을 잡고 내려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 밑에 꼬인 뭐라고 해야 되죠? 조금 매듭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매듭이 돼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한번 당겨도 좀 안 빠지게. 그래요. 반대편이 있으니까 반대편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바늘을 꿰서 이쪽 부분을 끝부분을 잡고요. 그 다음에 실 중간에 바늘을, 아무래도 이 실이 아까 그 여러 겹의 꼬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 바늘이 두꺼운 편인데도 이게 좀 잘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의 양쪽 끝이 이렇게 바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. 자,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그 시작점하고 끝점을 좀 잡아야 되겠죠.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파라코드 그런 공예와 마찬가지로 이 가죽의 실 마무리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요. 그렇게 해갖고 어떤 부분을 해야 좀 안 지저분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라, 일단은 그럼 시작은 이 부분을 잡고 갈게요. 자서 이렇게 꽈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실이 정확히 반이 돼야 돼요. 이 이제 서로 이렇게 꼬아가면서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은 길고 어떤 부분은 짧고 이러면 실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이쪽 끝에 바늘을 잡고요. 이렇게 반으로, 그렇죠? 이게 반이 된 거죠. 일단 이렇게 해서 자, 안 꼬이게, 최대한 안 꼬이게 해야 되겠죠. 근데 벌써 꼬였습니다. 자, 이걸 잡고 좀 이렇게 풀고요. 이제 꼬매러 가는데, 자, 여기 이제 앞부분이죠. 그쵸, 이 앞으로 나와 있는 실인데 꼬매고요. 들어가죠. 그래서 쭉 빼서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, 그쵸, 이게 지금 꼬매서 나왔죠. 이렇게 잡고요. 요 반대편에 있는 바늘을 요 아까 꼬매 들어온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바느질이 이 부분도 같지만 뒤에서도 이렇게 간 거죠.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죽이 한 겹이고 기껏해야 두 겹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이런 힘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가죽들이 여러 겹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앞뒤로 이 바느질로 인해서 앞뒤로 가죽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죠. 뭐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러한 것들로 계속 나가면 돼요. 뭐 시작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같이 넣고 같이 뺀다라고 이제 어떤 이제 기구를 놓고 폰이라고 그러는데, 이제 가죽을 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놓고 이제 같이 찔러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,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니가 좀 비싸더라고요. 근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포니까지 살 필요는 없고요. 그냥 한 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. 그게 아무래도 편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찔러 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다시 들어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
당겨줘야 이 모양이 좀 이쁜데, 글쎄요, 이거 모양은 되게 안 이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요령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죠. 일단은 제가 다 꾸며놓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. 자, 여기 거진 다 꾸몄죠.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. 자, 마무리 짓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글쎄요, 일단은 라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, 자, 라이터를 안 찾아왔네요. 잠시만요. 네, 라이터를 챙겨왔으니까 자, 마무리를 짓죠.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만 좀 연결이 안 된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끝난 거죠. 모든 부분이 바느질이 됐죠. 이렇게 했을 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끈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 라이터로 찢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, 여기서는 이 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서로 만나야 묶을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부분을 뒤로 한번 다시 보낼게요. 이렇게 보내면은 뭐 여기는 그렇게 표가 그렇게 나진 않죠, 그렇죠?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두 부분을 끈이 아니죠, 말이 헛나오네 자꾸. 실이죠. 실 부분을 묶어줄게요. 두 번, 한 번, 다음에 다시 한 번, 두 번 정도로 좀 튼튼하게 이렇게 묶어줬으면요,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게, 어느 정도라는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짧게, 길게는 말고요, 짧게 이 부분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라이터로 실을 가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바느질은 끝났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어떤 그 펜을 꽂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. 근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. 이 목걸이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무슨 뭐 이거 하나 달랑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요, 아일렛으로 구멍을 좀 내서 마무리 지을게요. 여기 아일렛은 제가 그 몇 번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그냥 이 부분에 구멍을 눌러봤더니 실이 끊어질 뻔했네요, 그죠? 이거 보시면은 이게 조절하는 조절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참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멍을 딱 내고요.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나오죠. 그러면 이 부분에 자, 알을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집어주면은 자, 완성이 됐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뭐 목걸이를 하시던 아니면 뭐 어디 걸 수 있는 그런 고리를 걸든 해서 됐고요. 이렇게 펜을 꽂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펜 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시간에는
간단하게 가죽을 이용한 이런 그 펜꽂이 목걸이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. 글쎄요, 이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제 어떤 닉네임이 곰손이고요. 그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결코 뭐 쓰레기는 아니겠지만은 좀 허접할 거예요. 허접한데 뭐 제가 뭐 잘 만든다고 이 동영상 올리겠습니까? 그것도 아니고 제가 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제품이 나오니 한번 그냥 마음을 좀 너무 무겁게 가지지 마시고요. 뭐 가죽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가 아니다 라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뭐 그래도 괜찮죠, 이 정도면. 자, 오늘은 여기 이 정도까지만 했고요.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심화된 것들이 나올 텐데, 너무 그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나가지는 않을게요. 저도 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나서, 물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뭐 이때까지 만들어왔던 지갑이나 이런 걸 만들면은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좀 이쁘게 나오겠죠, 모양들이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도 좀 생소한데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하니까요. 그래요. 다음에도 좀 이렇게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찾아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가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고요. 리뷰도 좀 시간 나는 대로 이것저것 좀 신기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리뷰도 한번 다시 뭐라고 해야 돼. 요새 지금 제가 그 좀 바쁜 관계로 이런 것들 좀 자주 올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조금 초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.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뵙죠. 자.